수학의 기호. 흔히 수학을 약속의 학문 또는 기호의 학문이라고 해요. 수학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약속을 수학에서는 정이라고 해요. 마치 사물의 이름을 붙이듯이 이제부터 이런 건 이러이러하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시작하는 학문이에요. 이러한 약속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수많은 수학적 성질들이 뻗어나가면서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다양하게 펼쳐져 거대한 수학의 산을 이루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삼각형이란 세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이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삼각형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항상 작다. 이외에도 삼각형의 정의를 통하여 삼각형의 수많은 성질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수학은 기호를 통하여 수의 계산과 수학의 개념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사용한 사칙연산의 기호, 등호나 부등호 등의 수학적 기호를 이용하여 말이나 글보다 간단하게 정보를 표현합니다. 지금처럼 인류가 글로벌하게 실시간으로 연결된 시기가 없었죠. 우리와 정반대편에 위치한 곳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전파를 타고 실시간으로 중계되듯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수학의 기호들도 전지구적으로 확산되어 통일된 기호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불과 5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동서양의 교류가 힘들었던 시기에 과연 2 플러스 3이나 2 곱하기 3이라고 적는다면 무슨 뜻인지 알까요? 마치 외계어를 본 듯한 반응을 보일 거예요. 다시 현 시점으로 돌아와서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이와 같이 적는다면 이 식의 뜻을 금방 알겠죠. 수학은 각국에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도 기호만으로도 여러 나라의 수학자들이 함께 소통하면서 연구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이 세계 공통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을 10번 더한 후 3을 2번 빼면 1하고 우리말로 한다면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1을 기호를 사용하여 수식으로 변환하면 2 곱하기 10 빼기 3 곱하기 2라고 적으면 그 뜻을 금방 알아차리겠죠? 이와 같은 사칙연산의 기호는 언제부터 사용해 왔을까요? 불과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만 하더라도 아직 사칙연산의 기호가 생겨나지 않았어요. 유럽 역사에서 암흑기라 불리는 중세시대를 지나서 14세기에서 16세기에 걸친 학문이나 예술의 부활 운동을 뜻하는 르네상스 이후에 점차로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해요. 사칙연산의 기호에 대한 역사를 들어가기 전 숫자의 셈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볼까요? 예전에 중등 수학의 입문 과정에서 다룬 수세기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숫자 없이 산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숫자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원시 인류에게 셈을 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아마도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이 손가락 등을 이용하여 가축이나 사냥감의 개수를 표현했을 거예요. 그런데 표현해야 할 대상이 손가락보다 많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손가락 대신 작은 돌을 이용하여 가축이나 사냥감을 대응시켜서 그 개수를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 아침에 풀을 뜯으러 가는 한 마리의 양마다 돌을 한 개씩 주머니에 담고 저녁이 되어 그 주머니에서 양이 한 마리씩 돌아올 때마다 돌을 하나씩 빼는 방법이었을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때 원시 인류가 사용하던 방법이 현대의 언어에도 영향을 미쳐서 사용되는 단어가 있어요. 조약돌처럼 작은 돌멩이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단어가 칼큘러스인데요. 그래서 칼큘러스는 셈이나 계산을 할 때 사용한 작은 돌멩이를 뜻하고 더 나아가 주판 등에서 셈을 하기 위해 사용되던 작은 돌멩이를 의미하기도 해요. 이 라틴어 칼큘러스를 어원으로 하는 영어 단어들이 있어요. 계산하다, 셈하다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calculate가 있고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하여 자주 사용하는 계산기를 영어로 칼큘레이터라고 해요.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배우게 될 미분과 적분을 합친 미적분학을 칼큘러스라고 합니다. 작은 돌멩이를 가지고 셈을 하고 계산하던 방식이 점차로 진화하고 발달하여 오늘날 수학의 꽃이라 불리는 미적분학이 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사칙연산 기호의 탄생. 수학 기호가 발명이 되기 전에는 수식을 쓰지 않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다라고 쓸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칙연산의 기호의 탄생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먼저 덧셈 기호에 대하여 살펴보면 1202년 이탈리아 수학자 피보나치가 쓴 책 주판서에서 7 더하기 8을 그리고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에트를 사용해서 7 에트 8로 나타냈어요. 그 후로 사람들은 에트를 필기체로 흘렸었고 점차로 단순화되어 그 모양이 오늘날의 플러스가 됐어요. 지금과 같은 모양의 덧셈 기호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1489년 독일의 수학자인 비트만이 쓴 책 산술서에서 플러스를 과잉이라는 뜻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다가 1514년 네덜란드 수학자 호이케가 더하기의 의미로 플러스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뺄셈은 15세기 이탈리아 수도사이자 수학자인 파치올리가 더하기를 의미하는 플러스의 첫 글자 P, 빼기를 의미하는 마이너스의 첫 글자 M을 사용했어요. 1489년 독일의 수학자인 비트만이 쓴 책 산술서에서 플러스 기호와 함께 마이너스 기호가 등장하고 뺄셈을 부족의 뜻으로 사용했어요. 그 후 프랑스의 수학자 비에트가 빼기의 뜻으로 마이너스를 사용하면서 널리 알려져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마이너스의 부호는 모자라다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마이너스의 약자 M을 점점 빨리 쓰다가 점차로 단순화되어 현재와 같은 모양으로 변형되었다고 합니다. 곱셈과 나눗셈의 기호는 덧셈과 뺄셈의 기호가 사용된 지 100여 년이 지나 17세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1631년 영국의 수학자 윌리엄 오트레드가 쓴 책인 수학의 열쇠의 곱셈의 기호가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교회의 십자가에서 힌트를 얻어 십자가를 옆으로 조금 기울여 X자 모양으로 곱하기 기호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은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 곱셈 기호가 문자 X와 유사하여 잘 사용하지 않다가 19세기에 들어서야 널리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1659년 스위스의 수학자 요하난이 쓴 책인 대수책에서 처음으로 나눗셈의 기호가 등장합니다. 나눗셈의 기호는 분수의 모양에서 따와서 분자와 분모를 각각 점으로 나타내서 만들었어요.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사용하는 하나의 기호가 탄생해서 널리 사용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게다가 이처럼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적합한 문자를 창조하여 백성들이 쉽게 익혀서 널리 사용하게 한 세종대왕의 위대함에 고개가 숙여집니다.